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스테이지의 대미를 잠식할 파이널 판타지 7 디스크 3로 이어집니다. Version 2.0. 라이프 스트림. 그것은 별을 감싸고 있는 생명의 흐름이자 별과 별에 사는 모두의 근원입니다. 신라 컴퍼니는 라이프 스트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법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우리들의 삶은 점차 윤택해졌지만 종국에는 별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위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라 컴퍼니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고 그들에게는 솔저라고 하는 특별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옛날 하늘에서 떨어져 이 별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재앙의 원흉 제노바의 세포를 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가장 우수한 솔저 세피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서운 실험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부터 신라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신라를 향한 증오는 언제부턴가 모든 것으로 변해갔고 그리고는 결국 모든 것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컴퍼니 그리고 그들을 저지하려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증오하여 별을 파괴하고자 했던 세피로스와 이를 막으려 하는 사람들. 서로의 전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전투가 늘어갈수록 슬픔도 커져갔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던 사람도 결국 라이프 스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모든 행위를 끝낸 것은 결국 별 자신이었고 그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라이프 스트림이었습니다. 지상으로 분출된 라이프 스트림은 세상을 잠식해가던 대립과 욕망, 슬픔과 절규, 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이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별을 구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고 어쩌고 하면서 다시 이제 신라로 쳐들어가서 에어리스를 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레드 서틴을 만나게 되죠. 그죠. 레드 서틴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뜬금없다? 그렇죠. 얘는 뭐지? 진짜 이런 뜬금없긴 했어요. 네, 얘는 뭐지? 막 이런 생각으로 좀 맞이했던 동료긴 해요. 어떠셨어요, 박사님은? 스토리가 아직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왜냐면 이제 친구하는 걸 좀 따라 하기만 했기 때문에 기억이 그렇게 새록새록 나는 건 없어요. 이분은 외워서 플레이하는 걸 잘았어요. 너무 이렇게 딱 흡수하시는 것보다는 외워서 플레이하는 걸 잘았어요. 야, RPG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것도 이제 기술이긴 할 텐데. 사실 처음에 그 레드 서틴 등장했을 때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에어리스랑 레드 서틴이랑 합쳐갖고 교배를 하겠다. 맞아, 예, 맞아요. 이거 수간인데.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죠. 이 게임 자체가 좀 수위가 세긴 해요. 사실 네. 저 루크레치아에게 이런 것도 좀 맞아. 수위가 센 편이라. 19금 요소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스퀘어 에닉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디파 클라우드의 이벤트 아주 기대 많이 하고. 니들이 뿌린 떡밥이다. 예, 당신들이 뿌린 떡밥 잘 거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봤을 때 에어리스랑 레드 서틴의 2차 창작물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 물론 이제 여기서 하고 이제 전투를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씬을 한 다음에 이제 에어리스가 파티원으로 들어오고 신라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더라고요? 처음에 나오고 레드 서틴의 고향으로 가지 않다. 그거는 아니요. 바레트 시나리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바레트네 고향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레트가 그 동네 가서 왜 다인이란 친구랑 그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마리가 자기 딸이 아니다 이거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칸마을 아니었어요? 칸마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칸마을로 갔던 걸로 기억해요. 칸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피로스랑 클라우드 과거 얘기 듣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리메이크에서는 이 신라에서 전투할 때 약간 표현이 달랐죠. 갑자기 뭐 세피로스가 갑자기 거기서 또 등장을 해가지고 뭐 하는 씬으로 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각색이 된 게 있어요. 거기서 여기 이 장면에서는 원래 바레트는 죽는 캐릭터가 아닌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정이 좀 꼬여가지고 바뀌다 보니까 피닉스의 꼬리로? 아니요. 세피로스한테 칼이 찔려서 죽어요 한번. 살리려면 피닉스 꼬리 한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이러겠지 뭐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 뭐였죠? 제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세븐에 나오는 사념체들인가요? 라이프 스트림 같은. 아니요, 라이프 스트림 말고 거기서 그 나오는 디메터드 같은. 네, 디메터드 같은 그 존재들이 뭔가 이야기가 꼬이는 상황에서는 한번 걔네들이 좀 뭔가 복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바레트를 살려주거든요. 근데 본편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후반에 나와요. 근데 원래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클라우드 고향에 돌아갔을 때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 제노바의 세포로 가진 그 실험체들 같은 애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보면 갑자기 디멘터 같은 애들이 나와요. 아, 세븐 그래서 약간 리메이크에서 보면 갑자기 웬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유령 같은 애. 그 잭스가 미드가를 딱 바라보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갑자기 잭스가 그 리메이크에서 잭스가 거기서 나오면서 거기서마저도 그 디멘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얘기를 할 때 뭔가 과거 현 시점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면 조율하라는 조율자들이 갑자기 리메이크에서 추가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그래서 있었죠. 약간 필러였다. 필러. 느낌만 보면 그런 걸 나오죠. 야 원작 설정 깨지 마라 이러는 느낌으로 나오죠. 맞아요. 약간 그런데 근데 하는 짓 보면 세피로스한테 깨갱 잡혀가지고 세피로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본편에는 없는 애들이 갑자기 추가됐다. 네. 그러니까 그 필라라는 존재 때문에 세븐하고 리메이크의 결에 딱 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리메이크를 좀 해보시면서 느끼겠지만 갑자기 얘네가 왜? 라는 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것들을 그 필러에서 자꾸 구현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리메이크를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아직 진행을 못했고 네. 한 5시간 정도밖에 진행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것만 해봐도 너무 그냥 본편에서는 정말 말로 몇 마디면 끝날 얘기를 너무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디테일한 건 좋은데 메인만 디테일했으면 좋겠는 거지. 서버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서버가 너무 길어서 네,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 아니 웬 아발란치 그거는 사실 어차피 죽는 애들 좀 적당히 하지. 이걸로 한 편을 다 해먹네. 제시 쟤는 임자 있는 애한테 왜 이렇게 끼를 원래 그렇게까지 끼부리는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냈죠 제시를. 그래서 제시 팬들이 엄청 늘어났죠 이번에 리메이크 때문에. 리메이크에서는 처음부터 오토바이 타는 씬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엄청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나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프닝 씬에서 에어리스가 걸어오는 길을 잘 보면 이제 에어리스가 길가로 나온 다음에 카메라가 줌아웃을 쭉 하면서 미드가 전경으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때 그 길 구조 자세히 보시면 도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U자형이에요. 근데 리메이크는 이게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이는 구조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리메이크를 하는데 저 도로 방향을 틀었냐. 뭐 다른 게 뭐 디테일하고 입체적으로 바뀐 건 좋은데 저걸 굳이 틀 이유가 있냐. 어차피 리메이크면 본판의 기준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확장을 해도.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게 의심이 된다고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해본 결과로서는 그게 현실이 됐죠. 저게 복선 중에 하나다. 저렇게 방향을 바꾼 것 자체가 우리는 좀 다르게 가긴 할 거야. 이미 손을 많이 댔더라고요. 네, 손을 엄청 대가지고 어쨌든 애시당초 그 오토바이 신도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이제 그 미드가를 탈출할 때 그때 처음 나올 거예요. 오리지널에서는. 원래는 거의 그쯤 나와요. 그런가? 아 맞네. 거기서 그쵸. 이제 클라우드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쵸. 나머지 일행들은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3년차 같은 거. 네, 그거를 타면서 가는데 호의를 해주는 맞아, 그거였는데 그 리메이크에서는 갑자기 웬 또 퍼스트 솔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야 니들을 막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오토바이 광. 그리고 오토바이 강이 딱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막 썰어버리겠어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먼저 나오거든요. 웬 소설에 나오던 애랑 왜 뜬금없는 오리지널 캐릭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후반부 별로야, 가면 사실. 그 오토바이 씬이 있어야 되는 장면에서 갑자기 세피로스와 전투가 되고 맞아요. 그런 데서 좀 많이 틀어졌죠. 세피로스랑 한번 전투를 해요. 거의 거의 최종 막바지에 리메이크에서는. 아 진짜? 그럼 벌써 끝판인데? 그러니까 본편에서는 그 끝에 가서
우리 이제 미드가 갈 거야 안녕 이게 돼야 되는데 네.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됐다 싶은데 갑자기 세피로스가 등장하더니 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이건 뭐야?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해보면 미드갈 얘기만 하느라 파트 1을 쓰긴 했는데 분량을 늘려야 하니 그 콘텐츠를 좀 자기적으로 넣지 않았나 싶긴 해요. 사실. 이게 원래 본편의 얘기에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확장이 됐잖아요. 뭐 어드벤트 질드런이니 뭐 크라이시스 코어니 뭐 더지 오브 캘버러스라더니 뭐 비포 크라이시스라더니 등장인물 이전에 뭐 신라 얘기를 하고 뭐 잭스 얘기가 나오고 앉아있고 그 뒷 얘기가 막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설정 구멍이 좀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메우려고 일부러 더. 그래서 리메이크는 좀 하나 그걸 합치는 작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과정을 겪어서 이거를 정사식으로 좀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좀 쳐내서 이제 캐논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스토리에나 뭐 백스토리 소설에 나왔던 애들이 좀 와장창 나오는 느낌이 없진 않아요. 사실 오늘 본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리메이크 얘기는 웬만하면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메이크를 서로 다 해보셨거나 저도 아직 이제 진행 중이거나 하다 보니 자꾸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이 작품의 스토리는 뭐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에반게리온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북중국? 어쨌든 그렇게 돼서 칸마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세피로스랑 클라우드 과거 얘기를 쭉 듣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됐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세피로스가 뭐 퍼스트 솔저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저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일행들이 그 주논이죠. 주논으로 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위기로 이제 지나가다가 또 백스토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에어리스가 사랑했던 사람이 뭐 잭스였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의 그쵸. 얘기가 그때 흘러가고 뭐 바렛이 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코스모 캐년으로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나 자꾸 그랜드 캐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스모 캐년이었군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랜드 이게 캐년이요? 볼 때마다 헷갈려. 저도 지금 자리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코스모 캐년이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얘기하기 전에는 그랜드 캐년이었나? 그랜드 캐년 저기 미국에 있는 거 그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게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힘 빠지는 데가 그 바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코스타 델 솔인가? 여기랑 그 골드 소서 여기가 제일 골드 소스. 맞아 골드 소스. 아, 여기 너무 붙잡혀야 돼요 한 대만. 하기 싫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거 뭐냐? 초코볼 레이스 계속 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바이크 타고. 이 게임의 서사가 좀 약간 좀 급박한 내용이잖아요. 주인공들한테. 그렇죠. 근데 뭘 자꾸 놀아? 근데 그걸 안 하면 중요한 아이템을 네. 못 얻으니. 진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아니 뭐 이게 맞아? 이러고. 그 GP 모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빡세죠. 일단 노가다의 시작 중에 하나죠. 거기가. 약간 골더서서는 좀 환기성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한 템포 쉬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 전반적으로 뭐 이야기도 좀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여기서 좀 더 나머지 서사도 잘 풀어주고 떡밥도 좀 흘려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버기카 얻어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골드서서가 있는 곳이 거기 가려면은 바레트 고향을 지나가야 되죠. 아마 그 이후가 골드 소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바레트 고향 그다음에 먼저 가는 게 가고 코스모 캐년. 네, 거기서 이제 관람차인가? 그 외에 딱 타고 올라가잖아요. 맞아. 밑에서. 약간 그런. 케이블카 같은 거. 케이블카. 케이블카. 그리고 뭐 아마 이때쯤에 아마 캐시 들어올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만날 테니까. 거기서 네. 만나요. 골드 소스에서. 그러니까. 전 봐준다고. 참 무슨 특이한 고양이 새끼가 하나 나와가지고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느낌으로 좀. 근데 점을 개판으로 봐놓고 그걸 제대로 봐줘야 된다면서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일행이 된 거니까 이 친구가 제일 사실 왜 일행이 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사실상 그 친구는 이제 그들을 감시하려고 했던 목적이죠. 그래서 스파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참 알고 보면은 이렇게 좀 군데군데 캐릭터 서사에 공생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잘 녹여놨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박사님? 맞아요. 예. 지금 박사님 주무시는 거 아니고요. 옆에서 잘 계십니다. 자료 보시면서 감상해 오셨습니다 오늘. 네. 뭐 계셔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근데 사실 미드갈에서 만난 캐릭터들 제외하고 제일 이제 잘 잡힌 거는 제가 볼 때 시드 아니면 빈센트 같긴 하거든요. 뭔가 이야기가 묵직하죠. 유피는 솔직히 좀 가볍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지금 리메이크판에서는 뭐 인터그레이드도 나왔습니다만 이야기를 강화시키려는 느낌으로 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유피가 약간 좀 주역처럼 보이는 느낌도 있고 미리 좀 미드갈에 등장시키는 걸 보면은 기존 스토리보다는 보강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히려 유피 같은 경우는 우타이랑 좀 주인공 그 그룹을 연결시켜 주려고 만든 캐릭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사실상 제 기억상으로 유피가 우타이 쪽 수장 딸인가 그런 걸로 네, 맞아요. 오히려 보면 빈센트는 이게 딱 입수 난이도부터가 딱 그렇잖아요. 빈센트는 없이 할 확률도 가장 높고 유피는 그래도 어떻게 좀 만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우타이랑 그럼 연관점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아발란치라는 조직과 이념이 좀 맞아서 바레트하고 어떻게 엮이려면 엮일 수 있지만, 근데 역시 가장 좋은 연주는 핏줄이라고. 혈육은 좀,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야, 여기서 혈연 지연을 그냥. 근데 보면 여기 다 혈연지연떡이 다 해요. 어쩔 수 없어. 네, 이렇게 먼저 섞일 수밖에. 왜냐면 사실상 티파가, 예, 클라우드 부른 것도, 지연이야. 하긴요. 동네 친구였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가 이게 장대하다 보니까 최대한 압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심 이벤트만 쭉쭉 설명드리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 UP 얘기 나왔으니까 UP가 어쨌든 코스모 캐년 다음에 로켓마을에 가가지고 거기 로켓마을에서 UP를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고대종의 신전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 디스크 1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순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닫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에어리스가 자신이 가서 맡겠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하고 내가 이거를 뭐 끝내야 된다라는 숙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만이 이거를 해내야 된다라는 좀 사명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향하고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뒤늦게 동료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눈앞에서 세피로스가 에어리스의 배를 가르면서 이제 그녀가 잠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와, 저희 이제 중반 왔네요. 네, 이제 중반이 이제 오죠. 중반.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제 클라우드 일행이 세피로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제 디스크 1은 거기서 마지막에 에어리스가 세피로스의 칼빵 맞고 죽는다. 그래서 단체 근데- 행동할 때 좀 합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하니까. 쌤이 근데- 도망갔으니까. 거기서도 보면 사실 클라우드가 먼저 죽이려고 해요. 클라우드가 죽이려고 하는데 잠식당하는 그쵸.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잘 버텼는데 이제 나와서 딱 찌르고 죽고 구슬 하나 떨고. 그게 중요하죠. 에어리스가 이러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애들 빨리 데리고 야 빨리 가자 이랬어야 됐는데 그래서 결국 세장뜨기 당했잖아요. 아니에요. 세장뜨기가 세장뜨기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생선 손질 방법인데 뼈와 살을 분리한다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칼 한번 푹칙 하고 맞았다니까요? 그냥 그냥 찔렸어요. 아니 근데 저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 공동 여주인 그 저한테 캐릭터를 왜 이렇게 몰라요? 제가 아니라 그걸 루치치가 말한 거잖아. 아니 근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캐릭터를 회를 떠요? 사실 파이널 판타지 7 했을 때 히로인이 누구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에어리스라고 그래요. 보통 에어리스라고 하죠. 초반 이제 그쵸. 그렇게 얘기하죠. 난 뭐, 티파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당연히 티파가 끝까지 갔으니까 진시 히로인이라고 보시는데 할 수 근데 있지만 이제 메인적으로 표면으로는 에어리스를 꼽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 서사를 만들어준 장본이니까. 그렇게.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주인공을 다 회를 뜨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보면은 그냥 칼이 뒤에서 꽂혀갖고 앞으로 잠깐 그러니까요. 나왔다가 그냥 도깨비 칼빵 맞아갖고 칼 꽂혀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지 세장뜨기까지는 아니라. 사실 그 리메이크 판에서는 세 장 뜰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그때 폴리곤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찔른 거고. 제가 아니 온 가족의 게임 방송에서 무슨 회를 아니 떠가지고 그때 폴리곤 덩어리도 아니고 그거 아마 시네마틱일 때 찔렸어요. 맞아요. 자유화자들을 여기서 연장시키게 만들어요. 그 자, 어떻게 성능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쓸모없는 놈들한테 약간 가차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라우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부탁대고 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튼 이제 디스크 1은 그렇게 끝났죠. 네. 뭐 여담이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시대적인 반영의 얘기랑 그 그래픽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가지고 디스크 1이 마감돼서 2로 가세요. 이게 나오잖아요. 분위기가. 여기서 마무리한 다음에 충격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디스크 가려고 하니까 진짜 좀 멍했죠. 사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잠깐만 자 정리 좀 해보자. 얘가 와서 이렇게 됐는데 죽었는데 이렇게 됐다. 뭐 어떻게 알아는 거야? 막 이런 분위기에서 패드를 붙잡고 이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디스크 2를 놓고 그 인벤토리를 열어서 피닉스의 꼴을 찾고 있었어요.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럴 줄 알았죠. 아직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이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젬병이긴 해요. 다시 해볼수록 많아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딘 게 뭘 이렇게 껴서 줘야 될지는 사실 몰라서 그냥 좀 막무가내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라운드 워커님이 피닉스의 골을 찰 때 저는 오히려 그 장비 인벤토리 딱 열면서 이제 처음에 딱 캐릭터 주고 오! 하면서 어씨 이걸 왜 이렇게 싼 다음에 딱 디스크 2 넣었을 때 야, 설마 이거 가져왔냐? 장비 가져가야 되는데. 없냐? 아니 장비는 둘째치고 마테리아 설마 내가 이거 다 노가다 키워놓은 거 없냐? 근데 사실 알잖아요. 이런 RPG 게임 해보면 누가 죽는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캐릭터가 죽기 직전에 파티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장비를 다 빼다 팔아요. 그렇지. 미리 손절하는 거지. 미리 샀다 갖다 팔아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가 죽을 거라는 걸 이제 플레이할 경까지 그렇게 막 제대로 보진 않아서 몰랐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처음부터 성능이 쓸모없다고 배제해놓다 보니까 뭐 그쵸. 죽으면 죽는가 보다.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죽었는데도 마테리아는 다행히 다 회수시켜줬어요.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었다. 저도 이 게임을 할 때 항상 파티 1은 고정적이었어요. 유피와 티파와 클라우드. 다른 캐릭터는 끝날 때까지 안 키워요. 근데 저는 이 시리즈 끝내보고 제일 신기했던 게 바레트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이 생겼는데 제일 오래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끝까지 살아있죠. 키우면은 바레트가 제일 좋대요. 클라우드 다음으로. 근데 손이 잘안 가죠. 성능만 보고 키우기에는 너무 못생겼죠. 그런 것도 있고 좀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하고 인내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뭐 사실 어느 정도 디스크 2 이후로 가면은 아마 보통들 다들 그럴 것 같은데 클라우드로 그냥 몰빵 때리잖아요. 그렇죠. 필살기 이런 초무투 패참인가 하여튼 뭔가 그거 초모토 패참이 네. 그 그거 하나에 몰빵하면 다 끝나는데 뭘 더해. 골드 써서 해서 네. GP 갔다가 노가다 해갖고 얻는 아이템이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몰빵 때리면 그거 하나에 다 끝나는데 뭐하러 더 키워. 아니죠. 나중에 이제 해초코브 얻어서 바다 건너. 저걸 얻어와야죠. 바다 그 건너 나이트 오브 가지고. 라운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해보고 나서도 생각이 짧았네요. 이게 너무 장대한 스토리다 보니까. 근데 초반에 그 미드가 이제 갓 나와가지고 호수 가서 잡는 그 몬스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저는 쉽게 갔다 보니까 이제 그 GP 얻는 그 초패 머시기 그거랑 그 두 개로 좀 편하게 했죠. 이제 저는 나중에 했다 보니까 공략 다 보고 해서. 그쵸. 그때는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공략집이 없었지만 아름아름 확실히 친구들한테 먼저 클리어한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봤죠. 학교 가서 그거 물어보는 낙이었죠 항상. 그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죠. 근데 이 게임을 그 공략본 없이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하는 재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 법했어. 대신에 그 공략집 같은 게 없으면 이런 걸 못 얻어요. 숨겨진 아이템. 아, 그쵸. 해초코브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나이트 오브 라운드만 유일하게 딱 있다 그러길래 한번 해봤는데 그 원타일 기사 다 나와갖고 한 대씩 다 때리고 가잖아요. 아, 원타일 기사. 구구구구구 이러면서 끝판왕인 세피로스가 그거 2방이면 끝나요. 박사님은 디스크1 끝나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냥 패드 놨어요. 넣을 수밖에 거기서 없죠. 끝이셨어요, 설마? 아니 끝은 아닌데 허망하더라고요. 실컷 충격, 노가다 다 충격. 해놓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몰입해서 하는데 그렇게 됐대. 근데 디스크 갈래. 또 하자는 거야. 근데 박사님은 에어리스를 키우셨네. 네,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허망하지. 근데 저도 왜 그러냐면 저도 에어리스를 키웠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당연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실컷 다 해놓고 이제 또 할 수 있겠다. 해놓고 시키게 갔어 뭐야 이거. 아마 요즘에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요걸로 바가지로 먹었을 것 같은데. 아니, 요즘 했으면 경험치 돌려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뭔가 이러면은 이제 돈을 환산해 준다던가. 어디 리뷰 평점이나 이런 거 이제 박살 나거든요. 초전 박살 환불해라 이 새끼들아. 어떻게 보면 라워2 사태랑 비슷하게 될 수도 아마 있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스토리의 당위성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서 좀 뭔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라워2는 용납이 안 돼요. 아, 그거는 맞습니다.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예술병 걸린 양반이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자신의 커지셨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캐릭터를 그렇게 개박살을 내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다음에 게스트로 모셔야겠다. 내가 진짜 너무 이미 몇 개 예약돼 있어요. 라워 2랑 그 메탈 기어 솔리드 몇 개랑. 국장님 세븐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라워 가지 말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이제 디스크2로 바로 넘어가시죠. 네, 디스크2로 넘어가서 디스크2의 주요 이야기는 일단 뭐 백스토리를 좀 알게 되고 하면서 그 소소한 사건 사고가 좀 벌어지고 일단 초반 정도에 한번 납치가 되지 않나요? 바렛하고 누구를 납치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티파랑 바렛이 아마 납치가 한번 될걸요? 아마 신라 애들이 준원에서 공개 촬영하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턱스 애들이 네, 잡아가서. 그렇죠. 왜냐면 티파가 이제 과거의 진실을 알고 충격 먹어서 화가닥 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틈을 노려서 납치해가지고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됐는데 갑자기 이제 웨폰이 나타나서 준원을 공격을 근데 시작. 그러면 그 전에 딱 그게 먼저일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클라우드가 세피로스의 이제 복제품이라고 얘기하면서 건네주는 게 먼저 되고 흑마테리아. 흑마테리아가 먼저 나오긴 해요. 그렇죠. 흑마테리아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렇게 돼서 어쩌고저쩌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티파도 자기 얘기 듣고 이런 사건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하면서 막 벌어지는 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되죠. 왜냐하면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새는 것들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땡튜버 검색하시길 바라고 압축해도 너무 땡땡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너무 길어. 근데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면은
사실상 세븐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적당.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저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로 스토리라도 다 꿰고 와야. 이제 그냥 함축하면 디스크 2에서는 1에서 이제 세피로스가 죽였고 세피로스의 악행을 더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갑자기 클라우드가 웬 뻘짓을 하나 해가지고 세상에 거의 위험이 처하자. 그렇죠. 예, 웬 커다란 최종 지구 병기들이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이제 지구를 지키려고 이제 하다 보니 베르벨 일들이 다 있고 애들이 뿔뿔이 터지면서 동료들을 모았다. 티파를 중심으로 이제 흩어졌던 동료들을 모으는 스토리다. 나의 동료가 되어라. 근데 진짜 이제 헤어졌던 동료들을 다시 모으는 거죠. 클라우드가 처음에 마테리얼 줄 때만 해도 사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 뭐 잘못 먹었나? 왜 지랄이야? 계속 오늘 자꾸 찬물 끼얹으시는데 갑자기 오늘 뭐 이거 역할 맡으셨습니까? 요청드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아, 좀 쿨링이 돼야. 그러니까요.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네. 박사님이 좀 더운 걸 싫어하셔가지고. 네, 오늘 좀 더위 많이 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하 12도의 날씨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공간에서 네, 지금 굉장히 쿨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신 게스트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그라운드 워커 씨도 그렇게 막 추위를 안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하여튼 게스트들 배려하는 방송 레트로피플을 듣고 계십니다. 비공정을 이제 타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근데 정리 좋았어요. 카르마시. 요약하면 카르마시 스토리가 디스크 2입니다. 아, 맞아요. 예. 정말 함축하면은 카르마시 스토리가 디스크 2예요. 제가 앞에서 장대하게 뻘짓을 얘기하는 게 디스크 1입니다. 근데 그게 맞고 디스크 2는 결론만 따져보면 그게 끝이에요. 모아졌던 동료들이 그렇죠. 한번 네.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면서 이제 거기 있는 주인공이 멘탈이 초전박살 나 있는 걸 다시 잡은 다음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세계를 지키러 가볼까? 오! 이러고 끝. 근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 1까지만 해본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디스크 1 때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디스크 1이 이야기의 한 60% 이상은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모든 얘기가 많이 나왔고 사실 내용도 되게 함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이벤트도 많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방향에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쭉 끌고 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5% 정도가 디스크 2 같고 5%가 디스크 3. 왜냐면 디스크 3는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구를 출발하러 가자. 보스 어딨냐 이 새끼야. 이게 디스크 3예요. 내가 왔다 이 자식아. 너랑 나랑 맞다이 한번 뜨자. 자, 누가 이기나. 누가 한번 대회전에서 머리 박치기 한번 해보자. 자웅을 펼쳐볼까 친구들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그렇죠. 그거죠. 옥상으로 따라와. 그거죠. 저희 그 당시 때 세피로스 보고 문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천사 날개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죠. 문어 다리같이 생겨서 문어다리예요. 예. 문어 나왔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디스크 3는 대회전 한번 하고 끝입니다. 네, 별거 없어요. 디스크 1, 2, 3가 약간 그 왜 드라마 앞에 되게 촘촘하게 만들어졌다가 뒤에 가면 되게 느슨해지고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 미드들 약간- 시즌 1 때 인기 폭발했다가 한 시즌 3 맞아, 가면 맞아요. 그 욕 엄청 먹는 것처럼. 응, 약간 그런 느낌 딱 그 드는데. 전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파이널 판타지 디스크 3장의 구성입니다. 아마 만들다가 이 3쯤 가서 힘 빠지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왜 초부터 그러냐면 슬슬 힘이 빠진 거야 이거는. 디스크 1 내용은 스토리를 쭉 끌어가기 위한 내용이 많았으면 2 정도에서는 이제 숨겨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노가다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치. 그래서 스토리가 좀 처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해초코볼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노가다 구간이라서 근데 그걸 완어짜니 게임이 좀 어렵고 또 얻어서 가자니 내가 너무 이미 이걸 얻기 위해서 한 노가다 때문에 레벨업이 또 너무 많이 돼 있는 상태라 없어도 이제는 깰 수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나이트 오브 라운드 한번 써보겠다. 그거 한번 보겠다. 이래서 많이 얻었고 그다음에 알티마 웨폰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무기 그거를 얻어서 가면은 뭐 웬만한 평타는 다 1000대를 이상을 찍어버리니까 2000대 3000대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게임이 점점 쉬워지지 않았나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사실상 디스크 3의 내용은 디스크 2에 들어가도 무방하긴 해요.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사실 디스크 3 내용이 진짜 별거 없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최종 보스 한번 땅 치면 끝이에요.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준비한 디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마 뭐 제가 들었던 썰 중에서는 개발 당시에 거기까지 담을 용량이 안 돼서 쪼갰다 라는 설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이게 한 장으로 들어가기에는 분량이 짧은 정도가 아니야. 이건 뭐 체험판도 아니고 데모 수준에 불과한 정도의 분량이라서. 아마 CD 터질걸요. 네. 옛날에 이게 블루레이가 아니니까 지금 그 당시 블루레이 했으면 뭐 한 장으로도 나왔을 텐데. 아니지 뭐 지금 뭐 파트 1 나온 거 보니까 뭐 얼마나 더 쪼개면 본편만 봤을 때. 그쵸. 본편만 보면 진짜 한 장이 때려 바꿔도 남죠. 그쵸. 네. 근데 지금 그 당시 때 거는 CD가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꼴랑 해봤자 뭐 700메가 정도에서. 정도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또 줄여서 넣자니 그것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쵸. 분량을 줄이자니 아닌 것 같고, 늘리자니 더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근데 분위기에서- 약간 내용상의 기대감 때문에도 세 장으로 나눈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디스크 1에 플레이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전체 플레이 기준에서는 100을 관점으로 디스크 1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는 넘어가요. 50에서 60 네, 갈 것 같아요. 무조건 넘어가. 절반 이상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요. 6대 35.9? 이렇게 디테일하게 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확 줄어들지 않나? 박사님은 디스크 2 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셨던 게 좀 있으세요? 점점 흥미를 잃어가게 만드는. 원에서 너무 기대치를 끝까지 올려놓고 딱 하는 순간부터 디스크 2부터는 이게 뭐야. 결국엔 결말을 보고 나면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황당함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이거를 디스크 3개로 나눴어야 되나. 불필요한 요소만 빼고 봤어도 많아야 2장 정도면 끝날 거를 굳이 이걸 3장까지 해서 이거 완전 상술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디스크 2부터인데 사실 월드맵으로 나가면서 자유도를 좀 너무 줬다 보니 흐름이 좀 느슨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단축적으로 일자형 구조가 아니라 약간 방사형 구조로 바뀌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굉장히 앞서 나가긴 합니다만 요즘 게임들이 욕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좀 배워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현 시대의 오픈월드라는 개념이 이제 엄밀히 큰 관점에서 보면은 RPG에서 따왔다라는 설도 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 월드를 돌아다닌다는 개념을 굳이 요즘 시대로 보면 오픈월드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런 씨잘데기 없는 컨텐츠 넣어서 시간 버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봐가지고 예, 사펑 때 고생 많으셨죠. 사실 사펑보다도 유비소프트 게임이 네. 거의 장인이어가지고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출시하는 유비. 안 나오면 섭섭한 유비예요. 많이 까실 수 있게 시간 잠깐 드릴게요. 많이 까세요. 아니 100시간 중에 한 70시간이 노가다 아니면 저 사이드 퀘스트더라고요. 아니 메인 스토리 보고 싶다고 메인 스토리는 다 쓰레기같이 만들어놓고는 이상한 것만 넣어가지고 유황숙과 사이버펑크를 맞이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열심히 맞추시고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30다리를 열심히 구하고 오셔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정작 사고 보니까 게임은 구이고 기대했던 게임은 처참하게 망가지는 걸 목도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메탈슬러그나 하자 하면서 메탈슬러그 돌더니 돌아가지도 않는 그래픽카드였고 그래서 나는 대체 나는 돈을 왜 썼나 이런 30다리 같은 걸로 불필요한 걸 왜 썼나. 괜찮아요. 모넌하고 레데리 2가 절 취해줬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미안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메탈 슬러그 안 돌아갔던 건 진짜 역대 최고였지. 그게 안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프레임 드랍이 생기더라고요. 생각했어요. 3070에서 3080이 3080에서 메탈 슬러그 3를 돌리는데 프레임 드랍이 드랍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3080 정도에서 메탈 슬러그는 어림도 없다. 네, 두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르마 씨가 비웃잖아요. 역시 세계 최고 회사 SNK답게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자, 엄밀히 말해도 세계 최고의 회사 9 SNK예요. 9야 9, 현이 아니야. 왜냐면 스팀에 지금 넣어놓은 게 지금 현 SNK라. 그러니까 현 SNK니까. 맞아요. 그 현 SNK 걸로 플레이머? 불렀죠. 그쪽 아니에요 지금? 이름을 다시 SNK로 바꿨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주식회사 SNK인가? 네,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뭐 유황숙의 분노를 열심히 또 표출하고 계셨던 노치 씨였습니다.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디스쿠트는 뭐 말씀드린 스토리는 그러하고 노가다 퀘스트가 워낙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두 갈래인 거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한번 봐야지. 그라운드 워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 뭐 원타의 기사를 본다든지 뭐 초피스를 한번 날려본다든지 뭐 이걸 더 한다든지 뭐 내가 뭐 초코볼을 더 입수한다든지 최고급 초코거나 뭐 마테리얼 더 입수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캐릭터들만의 전용목이 하나씩 다 없는다든지. 그거 아니면 그냥 뭐 일자형 스토리에서는 조금 뻐기가 다 어느 정도 됐으면은 그래 가자 보스나 깨자 뭐 이런 논리로 그냥 끝나버리는. 근데 빈센트가 디스크 2에서 등장하지 않나요? 네, 저 네,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는데. 빈센트 정도가 그나마 이펙트가 좀 센 이야기? 시드도 이펙트가 나쁘진 않은데 사실 시드는 그 비공정이랑 이렇게 월드맵을 돌아다닐 때 요원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스토리적으로는 시드는 별로 그렇게 뭐 딱히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 만났다. 운전기사님. 택시 이거죠. 불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월드맵 좀 날라야겠는데 좀 그럼.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 시든 나타나야죠.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그 정도도 아니죠. 몇 편까지 하고 오셨나요? 몇 편까지. 빈센트가 그나마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야기가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막 이런 분위기랄까요? 그래서 이제 빈센트가 등장하면서 뭔가 좀 나름의 간지를 보여주는
그게 디스크2에서는 그나마 스토리라인 구조에서는 좀 매력 있지 않나. 단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끼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없어도 되죠. 이때쯤 되면 그냥 클라우드 하나 갖다 뚝 패도 끝나거든요. 다른 사람 안 나와도 돼요. 예, 그냥 뚝 패면 끝나는 구조라서 딱히 그렇게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게 치지 않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좀 있었다. 사실 이제 이 게임을 다 즐기고 싶으면 역시나 구하는 게 낫지만 영입을 그쵸. 하는 게 낫지만 나중에 이걸 한 번 다 해보고 사실 어렸을 때는 게임을 한 번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2회차가 있어요. 네, 2회차를 우리가 또 하거나 3회차를 하거나 하는데 그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내기를 해요. 누가 저 레벨로 엔딩을 보냐. 타임어택. 네. 우린 타임어택이라보다 누가 저 레벨로 가네. 근데 그걸 타임어택으로 하려면은 야 나를 꼭 그때는 저 레벨로 가야 되니까 아니면 숨겨진 요소. 애들을 안 구해요 일부러 다. 아니면 숨겨진 요소로. 전 캐릭 다. 네, 구하는 어디까지 구했냐? 아, 어디까지 까봤냐? 사실 1회차 때는 다 구하는 느낌이면 2회차에서는 얼마나 빨리 생략을 하고 갈 수 있으며 그다음에 최저랩으로 엔딩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 숙련도 높나. 아니면 마테리얼도 이거 단위가 있잖아요. 계급이. 그죠. 그거 어디까지 가봤냐? 뭐 이런 마스터 거 있잖아요. 찍거든요. 안 찍었냐 이게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몇 개 갖고 내기를 있냐? 하기 시작하는 거 게임으로.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이 얼마나 다 모았냐, 어디까지 찍고 가냐, 컬렉팅 하는 거죠. 네, 그때는. 컬렉팅 어디까지 해봤냐. 말 나오신 게 박사님 컬렉팅 다 해보셨나요? 네, 전타임 다 해봤어요. 근데 딱히 그렇게 흥미가 그렇게 금방 잃어버리더라고요, 세븐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 워크씨 말씀하신 김에 얼마나 최단 기록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최단 기록이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레벨이 정말 낮게 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 당시 근데 사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마지막에 너무 힘들었던 건 기억은 해요. 세피로스를 잡을 때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원킬에 당하고 한 그쵸. 방에 죽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피닉스의 꼬리만 한가득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명은 살리고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계속 누워 있고. 그렇죠. 몰빵으로 승부하자. 그죠. 그렇게 간신간신해서 깨봤는데. 야, 저걸 깨는 것도 신기하다. 근데 그 희열이 사실 좋았죠. 친구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저 레벨로 나는 왕을 깼어. 약간 그죠. 이런 거죠. 다음날 학교 가서 썰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같았으면 딱 유튜브 감이네요. 그러고 나서 그 세이브 파일을 너 진짜 깼냐? 안 믿잖아요. 세이브 파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딱 카페에 가서 메모리 카드를 주는 거죠. 야, 해봐. 너 이거 엔딩 봐봐. 딱 이러면서 주는 거죠. 메모리 카드가 또 이런 매력이 있었어요. 당시엔 또 세이브 장치가 별도로 있는 게 또 신기하긴 했어요. 보면. 소니 스타일이죠. 네, 소니 스타일이에요. 자기네 자체 메모리. 비싸게 받고. 하나라도 더 팔겠다라는 동력에서 심보 아니에요? 용량도 그거? 작으면서 비싸기만 한 그거 보니까 자체 저희가 메모리. 스토리 얘기하면서 인트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에어리스가 딱 이제 나오고 나서 극장을 쫙 줌아웃 해준 장면이 있어요. 그쵸. 이제 근데 거기에 극장 이름이 아마 소니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에 난 그래서 처음에 오늘 방송 얘기하면서 듣다가 생각한 거지만 이 소니가 스퀘어가 오면서 아 이제 우리는 소니랑 갈 거야라고 해서 딱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씬이 있었어 근데 굳이 난 소니를 넣었어야 됐나 싶었는데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소니를 봤던 기억이 저도 안 본 나요. 기억은 네. 없어서 제가 한번 대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갈에 소니 매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기준이면 그거 있잖아요. 카세트 그거. 마이마이 워크맨 네, 이런 뭐 거 이런 팔고 거. 있었겠네. 스팀펑크 시대 때 좀 앞서가는 건 있지 않았을까. 네. 아이보 같은 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스팀펑크 시대가 앞서가는 장르는 아니니까 사실 그냥 노선을 다르게 타는 장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과거와 생각하네.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약간 이상한 세계. 엑스페리언스. 엑스페리아. 아, 비공정도 떠다니는데 엑스페리아 없었겠습니까? 뭐, 꾸미기 나름이겠죠, 뭐. 하여튼 뭐, 리메이크에서는 뭐, 지금 뭐 스마트폰 비스무리한 것도 막 등장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아니 비공정 떠다니는데 마항로에서 에너지 받아 쓰는 애들인데 뭐 그러니까요. 전기도 없어갖고. 원들만 만들겠습니까? 어쨌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소니가 아니라 손스였네요. 네. 내가 왜 그렇게 소니로 기억했지? 비슷해서? 손흥민? 이때부터 손흥민을 점쳤다고? 97년. 일본에서? 그러니까 SONY가 아니라 S였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어. 아 이거 왜 S로 Y로 갔을까? 갑자기 EPL까지 빠지네. 야, 오늘 참 분위기가 가가지고 가네요. EPL까지 가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제 세피로스를 장대한 전투로 물리치고 나서 처음에 시작점의 이야기였던 이 세계를 구하는 것이 이제 완결이 되면서 스토리가 마감이 되죠. 뿌듯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클리어를 어쨌든 해보고. 처음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하다가, 저도 1장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아, 귀찮아서 메모리 카드로서 빌려가지고 3장으로 한번 깨고 나서, 이제 한번 느긋하게 어떻게든 해보자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한 번은 쭉 깨봤을 때 느낌은 참 잘 만들었다 이야기. 그 생각으로는 했어요. 물론 이제 디스크2가 좀 많이 귀찮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게임이었다 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할 수 있었죠. 뭐 말 나온 김에 이 게임에 대해서 각자의 평가를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파이널 판타지 7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리절트로. 박사님 이 게임 이제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게임으로? 기대한 만큼 충족하지 못한 게임. 2D에서 3D로 넘어왔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어지러움증과 멀미, 두통도 있고 막 게임 플레이 오래 하지 못해. 시간만 잡아먹고 눈도 나빠지고 밤새 이제 방학 때 위주로 하다 보면 밤에 한다고 또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시 막. 박사님 제가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박사님은 파판7하고 6하고 넣고 봤을 때 6에 손을 들어주시는 편이죠? 네, 맞아요. 이게 딱 구분점이에요.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는데. 네.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7이 파판의 분기점이에요. 첫 번째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분기점이 파판 10이거든요. 거기서 또 분기가 한번 갈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후에 이제 8탄, 9탄이 나왔는데 8탄은 너무 그래픽이 몰빵해가지고 그래픽을 진짜 끝내줬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는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라는 구조로 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9탄은 근데 뭐 물론 이제 백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9탄은 아예 그냥 다시 너무 회귀했죠. 네, 과거로 회귀를 해요. 근데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던 게 당시에 9탄하고 10탄하고 동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플스2로 개발이 됐던 게 힘이 워낙 강하게 이제 밀어주고 있는 상태고 9탄은 그냥 플스1으로 낼 거라.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이런 분위기라서 돼서 그래 뭐 어차피 10이 그렇게 갈 거면은 우리는 그냥 이제 한 세대 때 파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해서 갑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는 또 9탄의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됐죠. 저는 사실 9탄을 너무 재미없게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원체 오리지널부터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웠다. 네. 죄송하지만 뭐 든담 안 하는 분위기긴 한데. 저요? 네. 아니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호조의 아들이 세피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선 전 내용을 궁금하니까는 그냥 몰아서 봤던 입장이어서 세피로스가 아들이라 그러면서 좀 약간 스타워즈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용도 약건 비슷한 느낌도 좀 있었고 약간 느낌이 좀 많이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일부러 만들려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나온 측면이 있어요. 오늘 뮤미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스타워즈를 많이 건드신 것 같았는데 나름 좀 자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왜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근데 나는 딱 거기서만 딱 그 느낌이 좀 근데 들었어. 진짜 궁금한 건 스토리를 또 어떻게 보셨대요? 그것도 긴데. 되게 짧게 그 요약해 놓는 게 있더라고요. 땡튜브 요약본? 땡튜브 맞아요. 요약본? 네. 그래서 나에게 파판7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 게임. 진짜요? 한번 도전 다시 해보려고요. 스토리 자체가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요약본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원작이냐 리메이크냐인데. 일단은 원작이 있으니까 원작을 일단 한번 건드려보고. 아니요, 원작을 영상만 보고 리메이크 플레이. 근데 문제는 원작이 지금 영문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한글 대사집을 옆에 펼쳐가면서 네. 클릭을 한번 하고 책을 한번 읽고. 카르마 씨에게 파판7은 어떠십니까? 마무리가 아쉬운 게임이다. 마무리가 아쉬운 그러니까 게임이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디스크2에서 늘어진 것까지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보는 건 딱 원작 기준으로만인데 그 뭐 뒤에 뭐가 나왔던 간에 마무리 엔딩이 500년 후에 그냥 뭐 숲으로 울거진 미드가르드 보여주고 끝? 이거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최소한 인류가 살아남았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나왔어야 되지 않나. 뭔가 좀 열린 결말이라고 하기도 너무 애매하게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레드 서틴이 마지막에 있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것도 레드 서틴인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그 레드 서틴하고 자손들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얼굴에 그걸 못 봤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런. 레드 서틴이겠죠. 설마 전혀 생뚱맞은 애가 나와가지고 그럼 웃기잖아요. 그 친구 자체가 장수 종족이라 나는 그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벤처 칠드런도 사실 첫 장면이 레드 서틴이 똑같이 그런 구도로 연출을 해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 서틴이겠죠. 뭐. 그래서 좀 마무리가 아쉬웠다. 로치 씨에게 파판7이랑 그래도 시대랑 잘 맞아서 꽤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돈이 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해 줬잖아요. 뭐 어드벤트 칠드런이든 뭐 그 다음에 나오고 뭐 외전이든 어쨌든 그래도 저는 지금 요즘 나오는 이
컨텐츠 늘리는 게임들에 비하면 굉장히 마무리를 성의 있게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공을 들여서 가는. AS 잘해줬다? 아이, 뭐, 솔직히 말해서 파판 15 같은 거 보십시오. 뭐, 내놓고 안 나오니까 그냥 내다놨잖아요. 아쉽긴 하지만 15도 재밌게 한 편이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재미를 떠나서 마무리를 되게 성의 없이 그거는, 끝내고 넘어갔잖아요. 사실 좀 열받았죠. 어중간한 게 좀 아쉽긴 했어요. 네, 15 그리고 타는. 아까 신나게 깠던 뭐 어쌔신 크리드니 이런 것도 뭐 뭐야 주인공 필요 없어지니까 바로 내다 버리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요즘 이제 생태에 비하면 그래도 선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라운드 워크식의 파판 세븐이란? 저한테는 중학교의 추억이죠. 네, 사실. 아, 저는 이걸로 1년을 거의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친구들과의 대화엔 항상 파판 세븐이 있었다. 중학교 맞아요. 때. 오래됐었죠.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들 통틀어서 전 시리즈를 다 해본 편이었는데 지금까지 14만 안 해봤죠. 온라인 가고 11편? 11편이 조디악 에이지였나? 맞나요? 네, 그게 온라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조디악 에이지는 12편인가요? 12편 확장판 아닌가요? 그죠. 확장판인가 아니면 뭐 다른 편으로 나왔던 거 어쨌든 아니에요? 온라인 시리즈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봤는데 조디악은 도저히 조잡스러워서 못 해먹었고 근데 제가 해봤던 파이널 판타지들 시리즈 안에서는 그래도 두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냥 이걸 게임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파이널 판타지 7은 그냥 이 제목 그대로 마지막 환상 같은 작품이었어요. 저의 관점입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아마 이런 이펙트를 주면서 이런 구조를 가진 작품, 크게는 RPG 계열이고 작게는 파이널 판타지 브랜드 안에서 이런 작품은 앞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 작품이 그냥 파이널 판타지라는 전체 작품 안에서는 정말 마지막 환상이 돼버린 작품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스퀘어 에닉스의 방향성 자체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 게 참 아쉽긴 하죠. 네, 그냥 이게 이 자체가 아마 파이널 판타지에서 줄 수 있는 변곡점의 끝 같아요. 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실 뭐 15탄이 나오고 뭐 16탄이 나오고 그 전에 뭐 12탄 나오고 했을 때 뭐 10탄이 나오고 했을 때 멋있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다 좋은데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10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아, 10은 확실히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나 이런 구조나 엔딩에서 네.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뭐 각자의 호불호가 있는데 저에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파이널 판타지의 모든 이 작품군 안에서는 그냥 이 작품이 가장 절정이자 마지막 환상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들은 공감은 되고 이렇게 납득은 되는데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세븐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RPG를 처음 접한 게임이다 보니까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자, 레트로피플 강대한 구성으로 이어졌던 파이널 판타지 7 드디어 이렇게 떡밥 회수와 숙제를 동시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뭐 오늘은 그렇게 크게 뭐 날뛴 건 없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참여해서 좋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언제가 될지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참여는 하고 싶은데. 아유, 시간만 되시면 언제든 그게 모시죠. 시간이 되냐가 안 되냐. 제발 건강하게 장수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무슨 뭐 한 60대도 아직 무슨 아직 멀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자, 그라운드 컷이 오늘 오랜만이 아니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쵸. 몇 년 만에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죠. 네, 참여를 했는데, 역시나 즐거운 얘기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밥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저희는 미끼를 던졌고 그것을 물어버린 것이요. 예. 그라운드 컷이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는 묻습니다. 바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트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탐나는 인재인데 집이 굉장히 멋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지금 영업하시는 영업장 바로 근처 거리로 집을 이제 렌트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팀 근방이 저분 가게랑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하기 딱 좋은 위치가 됐어요. 와, JRPG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아니. 레트로 피플 다 죽었다 이제. 레트로 게임 다 이제 승부 보자 이거죠. 가게 홍보 좀 해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가게 홍보해 주십시오. 이왕 나온 김에. 홍대 연남동 쪽에 있는 조그마한데 슈퍼마켓이라는 바고요. 위스키나 칵테일 위주로 아니면 와인도 조금씩은 갖고 있어서 위스키 좋아하시면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주세요. 혹시나 레트로 피플 듣고 가시는 분들 있으면 알아서 특전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왔다고 얘기만 해주시면 네. 서비스라도 챙겨드릴게요. 네, 먼 날이라도 이렇게 가시는 사장님이 게임 얘기를 무지 좋아하신다는. 그리고 뭐 저희가 이게 과거에 이제 그 전 매장 하셨을 때도 콜라보로 이제 칵테일을 저희가 레트로 피플을 만들어서 판매도 했는데 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밑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뭐 시간 됐을 때 좀 더 채널이 활성화되면은 그때 한번 또 부탁을 드려서 또 맛있는 칵테일을 또 연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화이팅입니다. 로치 씨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이제 스퀘어 에닉스가 요즘에 참 논란이 많은데 이때 거 보고 좀 이때 보이던 성의를 좀 다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NFT 잘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코나미의 전철만 안 벌면 되죠. 이런 빌어먹어서 카라마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역시 대작할 때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적다. 그러니까요. 하고 느끼는. 저희가 오늘 4시간 동안 장작 떠들었는데 시간이 적네요. 정말 아쉬울 따름인데 그래도 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무당탕 모여서 진행을 하겠고 더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방역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정말 오늘 철저하게 방어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또 시간인 만큼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저도 즐거웠고요. 하여튼 이제 잘 끝냈다. 이제 78회차로 갈 수 있다. 라는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그 전에 뭔가 딴 게 안 터지면 좋겠네요. 자,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77회차 스테이지 함께 해주셨던 청탐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RP